어떠셨습니까? 소감이? 저의 오늘 첫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풀썩! 안녕하세요. 돈땅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첫 경매에 도전해서 다녀온 날입니다. 경매 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바로 책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책을 읽고 과연 이 책에 나온 대로 경매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봤고요. 책을 읽고 난 독후감을 아마 첫 경매 도전기로 여러분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책 제목 보면 아시겠지만 청약보다 쉬운 아파트 경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찾아봤는데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청약은 사실 청약 홈에 들어가서 이제 청약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책처럼 이렇게 쉽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문제는 청약하는 건 쉬운데 당첨되는 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진짜 당첨은 너무 힘들잖아요. 청약하기는 쉽지만 이제 당첨되기는 어려운 그 내용인데 그런 거에 비하면 경매는 이제 그 경쟁자가 훨씬 더 적은 거죠. 경쟁률이 막 30대 1, 뭐 1000대 1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는 가보니까 제가 오늘 제일 핫한 두 군데 중에 한 명이에요. 그때 14명이 응찰을 해서 떨어졌지만 14대 1을 뚫으면 됩니다. 경기도에 유찰 2회 이상인 아파트의 일부만 검색을 해봤다라고 하면서 내용이 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서울에 2회 이상 유찰된 아파트, 그리고 이때 이제 지분 말고 전부 다 매각을 하는, 전부 매각하는 사례만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물 목록이 많이 나오네요. 그런 다음에 저 같은 이제 경매를 처음 해보는 사람 같은 경우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쉬운가 하고 찾아봤더니 보통 다세대 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보다는 아파트,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 대형보다는 소형 아파트일수록 쉬운 투자라고 볼 수 있다. 일단 저는 다세대 다가구가 아닌 아파트로 했고요.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을 골랐고요. 대형보다는 소형이라고 했는데 저는 우선 처음이라서 대형 있는 아파트를 이제 골라봤습니다. 과연 이 권리 분석 어떻게 하는 게 쉬운 내용일까라고 한번 찾아봤더니 먼저 최선 순위 설정 일자와 전입신고 일자를 비교해 둘 중 빠른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그 내용보다 먼저 아예 임차인이 아예 없는 물건을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물건이 더 쉬웠어요. 감정가만 믿고 입찰가를 작성하지 말자라고 이제 감정가 같은 경우 한 13억 정도였는데 그것만 믿고 하지 말고 네이버에 이제 한번 알아보자라고 해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점유관계 같은 경우도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임차인은 아예 없고 실제로 그 집의 소유주이자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른 거는 DMC 레미안 이편한 세상이었고요. 경의중앙역 그리고 공항철도 그 다음 6호선 DMC역 디지털 미디어 센터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걸어가 봤더니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멀었어요. 사실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길 건너에 있었고 중학교랑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단지별로는 다르지만 어쨌든 단지 안에 초품화가 아닌 고품화였습니다. 가재울 중학교랑 가재울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경의선 숲길이 있어서 그 부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 아파트에 보이시나요? 저 현수막에 적혀 있는 말, 저거를 보니까 갑자기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거, 사람 기분에.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보니까 많이 멀지 않아서 날씨가 굳은 날씨는 냄새가 좀 날 수 있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억 9,999만 9,999원을 썼거든요. 그래서 9억 미만, 9억 이하로 써서 특례 보금자리로는 혹시 해볼까 해서 샀는데 서부지방법원 와서 경매해봤어요. 네. 지금 이제 종이도 써보셨고 네네. 입찰표 작성해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소감이? 저의 오늘 첫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풀썩! 네. 진짜 좀 긴장됐어요. 10% 정도는 입찰가를 잘못 적어서 그 돈을 보증금을 날린다 이런 얘기를 정말 괴담처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괴담이 아니라 실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입찰 보증금에 대한 돈을 날릴까봐 그게 너무 걱정이 됐고, 그리고 제가 오늘 대중교통을 타고 올까 자가용을 타고 올까 걱정을 하다가 다리가 너무 후들거릴까봐 자가용을 타고 왔는데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분이 빨리 못 올까봐 그것도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들어갔는데 그 열기가 장난 아닌 거예요. 사람이 오히려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쓰기 위해서 사람이 오늘 물건이 78개 있고 사람이 한 100명 넘게 왔었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좀
긴장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는 송파에 있는 동부법원 갔었는데 거기는 다 칸막이로 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 입찰 기입한. 근데 여긴 다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되어 있어서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하면 보일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물론 아무도 보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가장 인기 있었던 2개의 물건 중에 1개에 입찰을 했었다라는데 그냥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맞죠. 사람 보는 눈 다 똑같아요. 네, 좋은 물건이라서 그런가 하나 용산구였고 하나 이 물건이었거든요. 저희가 입찰한 거 예상 가격보다 사실 훨씬 웃도는 가격에 너무 낙찰이. 비쌌어요. 10억 2,182만 3천 원이었는데 두 번째 차순위 쓰신 분이 9억 4,800 그리고 세 번째가 9억 4,200 이런 식으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났거든요. 저희도 사실 뭐 맥스치 쓰면 9억 4천, 9억 5천 얘기를 네, 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지 10억까지 솔직히 생각도 안 했고 그리고 어제 부동산 갔을 때 11억 미만이면 금매라는 얘기는 있었어요. 부동산에서 금매로 사는 것보다는 싸게 사신 건 맞는데 좀 비싸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1등하고 2등하고 사실은 낙찰가액이 그러게 10% 가까이 차이 나면은 1등으로 낙찰되신 분도 이제 걱정하시더라고요. 작가 이게 맞아? 막 이럴 생각을 2등, 하시니까. 3등은 거의 붙어 있었고요. 네. 제가 오늘 처음 경매를 하러 왔는데 이 책에 쓰여진 대로 정말 그게 되냐 있냐 없냐 되냐 안 되냐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샀거든요. 실제로 있었는 거 제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제가 검색해서 성공했고 그리고 가격도 확실히 부동산에서 사는 것보다는 확실히 싸다는 거는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확실히 그분은 부동산에서 사는 것보다는 싸게 사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책에 있는 내용대로 한번 따라해 봤는데 그대로 했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책 감사합니다.